전북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과 입법,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5년 KTX 정읍역 건물과 함께 광장 내의 역전 지구대 건물도 신축됐습니다. 인근 상가와 시민들은 역전 지구대 건물 이전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전북 지역 가을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오는 23일 임실 사선문화제가 열리고 29일부터는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시작됩니다.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KTX 정읍역 건물은 지난 2015년 지어졌는데 이 신축 과정에서 정읍역 광장엔 역전 지구대 건물도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정읍역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이 최근 광장 내 역전 지구대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정읍역입니다. 정읍역 광장 가운데로 지하차도가 지나고 차도 옆에는 역전 지구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7년 전 정읍역 신축 과정에서 역전 지구대도 함께 지어졌는데 최근 지구대 위치가 논란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위치해 정읍역 경관을 가리는 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예술 행사를 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인근 상가 주민들과 시민들은 지구대 이전을 촉구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역전 지구대가 있음으로 해서 절반, 아니 그 3분의 1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전 지구대가 올라감으로써 무대나 공연장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역전 광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읍 지역 5개 상인회는 역전 지구대 이전을 촉구하는 운동본부까지 신설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따르면서 지역 정치권도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파출소 부지를 CU지하고 재교환하고 정비해서 정읍역 광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여기서 시민들의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역 상권이 좀 활성화되고 정읍역이 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읍시도 역전지구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역전지구대를 광장 끝쪽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관문인 그 정읍역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데다가 시민들께서도 이전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존 역전지구대 신축 비용에만 6억 원에 육박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향후 철거와 신축 이전 관련 예산을 시에서 부담할지 국비 예산으로 충당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건물 신축 후 7년 만에 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지구대 이전과 함께 지하차도로 단절된 광장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읍 지역 정치권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일한 호남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의원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추대론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대를 해야
된다고는 논리를 자꾸 펴는데 6.25 때도 전적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했어요. 의총에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 건데 시간적으로 보면 한 2시간 다 걸려요. 짧게 하면 1시간 끝납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북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3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삼중 소외를 겪는 전북이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의대 문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과 입법,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취소 또는 축소됐던 전북 지역 가을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오는 23일 임실 사서문화제가 열리고 29일부터는 정읍 구절초 꽃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가 시작됩니다. 30일에는 고창 모양성제와 완주 와일드앤 로컬푸드 축제가 각각 열립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임실앤 치즈 축제도 다음 달 7일부터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임실 치즈마을, 임실 읍내 등으로 확장돼 열립니다. 순창 장류축제는 다음 달 14일부터 4일간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7일부터 4일간 남원 사랑의 광장 일대에서는 남원 흥부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리모델링 공사 음식점에 불을 지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밤 8시 40분쯤 리모델링 공사 중인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음식점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감 유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지난 2년간 거의 없었던 독감 환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방역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독감 의심 환자들이 전소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달 사이 독감 의심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독감 유행 기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올 가을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많아졌고 코로나 이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가장 윗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가장 좋은 대비책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맞아야 되느냐? 당연히 동시에 맞으시면 됩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온몸이 아프면 독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보이면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 독감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이틀 안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이번 달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토탈 관광 정책의 상징인 투어 패스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특별감사를 통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영석 의원은 제394회 정례회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서 전북토어패스 사업이 회계 관련 법령 위반, 내부 구입을 통한 판매 시적 부풀리기 정황 등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진 의원에 따르면 투어패스 누적 판매량은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32억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투어패스를 구입한 관광객들의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22억 원을 제외해도 10억 원이 누적 수익금으로 발생한 건데요. 당연히 판매 수익금은 자유이용권 혜택 폭을 늘리는 데 재투자해 지역관광진흥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도 수익금 10억 원은 수탁업체 명의의 통장에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치로 남은 수익금도 수탁업체 명의의 정기예금 등 별도 통장에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진 의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진 의원은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 규명을 위해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소규모 공동주택과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